2부 문을 열겠습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1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달 잘 가고 2월 달도 괜찮았는데 3월 달에는 소폭 오히려 3월 첫날보다는 좀 빠지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지난주에 소폭 빠졌고 2주 연속 하락한 셈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4,680계약 정도 팔았는데 기관이 사봤지만 역시 플러스 전환까지는 힘이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의미 있었던 부분은 화학주의 반등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보다 정확한 주요 종목별 등락률 먼저 종가로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악재 소식에도 오늘 국내 시장이 끊임없이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닌 듯합니다. 3월 30일 금요일장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시장 분위기만큼이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수 약세로장 출발한 후에 끊임없이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늘 상승폭을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02% 하락한 201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물 부담이 시장에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폭이 장 초반에 비해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79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을 통해서 오늘 95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됐죠.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선전했죠. 지수 오름세로 장 출발해서 9거래일 만에 강세장을 연출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04% 상승한 5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을 지켰습니다. 기관 80억 원, 외국인 9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60전 상승한 1137원 50전에서 출발했는데요. 개장 직후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선 후에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고 또 내고 물량도 꾸준히 출회가 되면서 오늘 하락 압력을 더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3원 90전 하락한 1133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9% 하락하면서 127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1%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LG화학은 2.21%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 0.77% 밀려났고요. 신한지주 오늘 2%대로 하락하면서 43,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가 4%대로 더 밀려나면서 29,250원에 오늘 마감했고요. KB금융도 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관절염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강세장을 연출했는데요. 1.23% 오르면서 36,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9%대로 상승하면서 오늘 11만 3,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1.16% 하락했네요. 포스코 ICT 1.43% 오르면서 7,7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SFA는 2%대로 마감했고요. CJ는 4.33% 오르면서 69,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과 의약품 업종이 선전했는데요. 화학주도 연일 상승했죠.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러브콜에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더해지면서 화학주가 상승했는데요. 호남석유 4.18% 오르면서 33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하나케미칼과 대한유화도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애경유화 2.89% 오르면서 3만 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들이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일째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2.13% 하락하면서 41,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와 BS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1%대로 밀려났고요. 우리금융은 약 보합권에서 13,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4.11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테마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생명과학 상한가 기록하면서 2,7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광페인트와 S&T 모터스는 3%대로 올라섰고요. 서희건설 11% 급등하면서 1,7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바한 컴퍼니는 0.74% 강보 하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보령 메디앙스와 이지 2%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동양물산과 대유 에이텍은 오늘 강보 하권에서 대유 에이텍 2,1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는데요. 안철수 테마주는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만이 9%대로 급등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고요. 잘마테크와 솔고바이오 9%대로 밀려났고요. KC피드 5.68% 하락하면서 2,0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안전성을 위협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결과 발표에 오늘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4대강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건설이 약 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이화공영 2.87% 오르면서 오늘 3,2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3호 개발과 한국선제도 오늘 2%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네요. SK하이닉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할 일본의 디램 반도체 회사죠. 엘피다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급락했습니다. 4.1% 밀려나면서 29,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JYP엔터가 합병 보류 실망감에 이틀째 하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JYP엔터는요, 5,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또 어제처럼 막판에 현물은 순매수해 주었습니다. 선물만 한 4,500계약 정도 팔았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에서 끝났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을 알아보죠.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첫날 2040선에서 짱 출발했는데 결국 마지막 날 종가는 2010선. 그것도 반등도 못하고 조금 찜찜하게 끝난 것 같네요. 예, 뭐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제 제자리에서 맴도는 질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 주체들의 좀 감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한 달 반째 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이 좁은 밴드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오늘 긴축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뭐 스페인에서는 뭐 총파업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또 그 포르투갈 정부가 뭐 자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뭐 이런 그 유로존 이슈들이 좀 다시 좀 그 시장에 좀 부담을 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또 2,000선에 대한 좀 테스트에 좀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또 국내 자금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또 한번 지지력을 좀 확인시켜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업종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그 최근 부진했던 그 중소형주 또 낙폭 과대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 기대감 또 일부 있었고 또 분기말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유틸리티, 화학, 철강 업종이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3일 연속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수급 부분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좀 장막판에 좀 매수세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기관도 3일 연속 순매수 보였습니다. 일단은 선물 쪽에서는 뭐 사이즈가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주요 주체별 그 매도 규모가 1,000억 원 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여전히 좀 관망세가 좀 위에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4월에는 좀 이런 지루한 박스권을 위쪽으로 시원하게 뚫을 만한 모멘텀이 생겨나는 건지, 이렇게 주요 주체들의 관망세는 언제쯤 풀리겠습니까? 4월 돼도 특별할 건 없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예, 4월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좀 곧바로 이렇게 좀 모멘텀이 좀 나타나면 곧바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좀 이렇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면 벌써 2분기에 좀 들어서게 되는데요. 2분기 증시는 일단 뭐 4월을 기점으로 좀 그 상승세를 5월, 6월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재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4월까지는 선거 또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이벤트들이 나온 때까지는 좀 그 시장에 좀 그 눈치 보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 4월 이후에 또 제 시장 상승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좀 유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주가 급등과 좀 모멘텀 부재로 일단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그 투자 심리도 좀 어느 정도 좀 일부 그 부분적으로 좀 위축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 뭐 이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 그 유동성의 힘이 좀 약화된 건 맞지만은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모멘텀이라는 것은 뭐 시장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유럽의 경우 그 두 번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후에 그 추가로 대규모 통화를 공급할 그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 역시 뭐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은 경제 지표들이 좋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아니라는 점, 또 그리고 동시에 또 작년부터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 모멘텀으로서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역시 일단은 뭐 1분기 내내 봤던 것처럼 적극적인 통화 공급보다는 미세 조정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으로서의 기대감은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역시 좀 중요한 것은 통화 공급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시장에서 공급된 돈들이 일단 안전자산에서 나와 좀 대기 저금으로 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뭐 시장에 좀 꾸준히 좀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TRO를 통해 또 공급된 유동성, 유럽 쪽의 유동성 역시 좀 계속적으로 좀 단기물로 좀 남아 있으면서 시장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추구 전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일단 시장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4월 이후 또 웬만한 이벤트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는 좀 시장에 좀 완만한 상승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월 정도까지는 조금 밋밋할 수 있어도 그 뒤에 5월, 6월은 좋을 것이다. 2분기에도 역시 유동성 장세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4월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4월달 전망도 들어보고 또 다음 주 당장 사야도 되는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3월에 어떤 이슈를 또 특별히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4월에도 속도 조절 지속될까? 그리고 두 번째, SK하이닉스 LP다 정말 인수하나? 세 번째, 단기 순환 패턴 매매를 공략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번째, 한 주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3인방 공개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박승진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일부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4월에 뭐 특별하게 박스권을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하 팀장님 생각도 역시 그럴까요? 예,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014.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이 좀 버거웠는지 3월에 첫 거래일이 한 2041포인트로 시작을 했었고, 오늘 마감이 이제 2014포인트가 제가 보니까 2월 대비해서는 0.8% 정도 하락한 흐름이었고요. 4월 한 달 동안 한 저점 한 1966포인트, 고점 한 2057포인트, 상당히 포인트만 보면 100포인트였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든 한 달이었지 않나, 그렇게 해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4월인데 사실 지금 4월을 바라보는 시장 전망치가 역시나 속도 구간은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이다. 사실 뭐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도 지수보다도 아마 수익률 게임에서는 또 상당히 힘든 날이었기 때문에 4월 달도 그런 거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신중론이 제기되는데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뭐 원론적인 질문이죠. 과연 주식시장 자체가 실물 경기의 회복과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는지, 즉 실물 경기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지 요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지금 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 유럽 쪽에서는 LTRO, 미국 쪽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그런 걸로 왔기 때문에 4월 중순 정도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죠. 최근에 보면은 글쎄요, 현재 지금 시장 기대치는 사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좀 낮춰진 상태에서 이번 주 중간에 브랭키 의장이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한 멘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사실 또 한 2, 3일 조정을 받았는데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항상 지수가 고공권에서 못 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금 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당겨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다우지수가 한 13,000포인트, 애플의 주가도 한 $600,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130만 원 정도 있다 보니까 상단에 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4월 달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요, 진짜 장 재미없습니다. 보통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발표된 거는 발표 후에 빠지는 경우 많고, 또 의외로 실적이 좀 최악이다 나온 종목들은 이제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턴어라운드 하는데, 사실 예전에 이 학습 효과를 잠깐 보면 좋다는 기업들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올라가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는 선 반영됐다 이야기를 하고, 또 안 좋다고 나오는 거는 실제적으로 반등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안 좋아가지고 더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장 될 건데,
섹터별로 보면 역시나 지금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순도로 한 IT. 사실 IT라고 다 보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만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금융주,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자동차 정도 섹터만 어느 정도 실적이 될 것이고, 뭐 음식료업종이나 내수업종 좋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뺐고요. 삼성전자입니다. 가장 핵심은 한 4월 조선 정도에 한번 예비 실적 발표할 거고 말 정도에 이제 실적 나오는데,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에 의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저는 포커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좋게 반응했을 때는 역시나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를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이고요. 안 좋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가 발표에 의해 지금 사상 만약 최대치로 나왔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월 증시도 속도 조절 계속될 것이고, 변동폭은 조금 더 크게 열어두시면서 종목별 대응에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건 IT 중에서도 다른 IT가 아니라 삼성전자만이라고 하시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좀 흔들리면 그걸 사는 게 제일 낫겠네요. 확실한 투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삼성전자를 조정을 해서 조정을 보였을 때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바로 그때는 IT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실제적으로 투자하실 때 지금부터 뭐 일부 뭐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성장성 있는 내수주를 제외하고 나면, 만약에 경기 민감주로 접하면서 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는 가장 좋았던 IT 쪽 정도만 매수하는 것이 좋다. 같이 빠지는데 역시나 못 올라가고 있는 화학 출강 건드린 것보다는 잘 가던 중에 외부 충격 때문에 빠질 때는 뭐 삼성전자 정도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만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슈 두 번째가 준비되어 있죠. SK 하이닉스, LP다 정말 인수하나라는 부분. 잘 가던 하이닉스가 오늘 4%나 미끄러진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석가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수하기보다 그냥 인수가만 높여놓고 결국 쏙 빠질 거다. 네. 예. 뭐 그 부분이 꽤 클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어제 30일을 통해 가지고 어저께 될 것 같네요. 오늘이네요. 엘피다의 어떤 그 입찰을 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입찰 같은 경우는 4월 정도 있을 것이고 최종 입찰은 5월에 가는데, 네. 일단은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이닉스 가볍게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부터 조금 드리면 하이닉스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 하나 인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기관 인프라 돈이 많이 드는 장치 사업이고, 또 하나가 워낙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수 최종 여부를 떠나가지고 하이닉스가 여기 입찰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앞으로 향후 일설을 볼 때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디램업체 2위 정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디램업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타였고 3관 구도로 이어지고 있죠. 제가 잠깐 도표를 준비했는데 네. 디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가지고 한 77%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많은 엘피다가 한 12.1%, 한 3위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엘피다의 법정관리위에 가장 유력한 부분은 바로 마이크론이죠. 바로 4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론이 만약에 엘피다를 합병하게 되면은 지분 구조에서 하이닉스를 뛰어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하이닉스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과연 이제 그 최종 여부를 떠나가지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엘피다 인수에 가장 눈독을 들이는 기업은 바로 조금 전에 지분에서 보셨듯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이미 인수에 대한 의사를 좀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또 하나 일본 업체, 랜드 프레시 업체 도시바가 엘피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바 같은 경우는 한 2001년도 정도에 원래 디램 사업을 철수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랜드 프레시 쪽만 하고 있는데, 이 랜드 프레시 가격도 디램 가격만큼이나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봤을 때 도시바가 디램 쪽을 확보함으로써 조금 더 공격적인 모바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SK가 또 하이닉스를 모은 것처럼 SK의 의사가 많이 발효됐기 때문에 간단한 생각으로는 그만 맛만 본 것이다. 맛만 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입찰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입찰가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닉스 다른 업체가 쉽게 입찰을 못하도록. 네. 왜냐하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보통 입찰가 높은 순으로 이제 낙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입찰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던 마이크론이나 도시바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인수에서 발을 빼고 안 빼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최종 인수를 하게 되면은 오늘 주가 내려간 것처럼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이의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주가 고공권에 좀 3만 원에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종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확실하게 이렇게 오늘의 조정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자, 3월 중순부터 거의 정말 대놓고 매집에 들어갔었던 기관이 오늘 물량을 좀 집중적으로 내놓으면서 4% 빠진 것 같거든요. 29,000원. 자, 많이 오른 하이닉스가 아주 좋은 재료를 만나서 하락 빌미로 잡아 기관이 일단은 물량을 내놨다. 그런데도 사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부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왜 사라 그랬는지. 일단 오늘 뭐 1250원 빠지 4% 빠졌는데, 일단 한번 다음 주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 자체는 어차피 또 진행 중인데, 하이닉스가 원래 지금 엘피다 파산이 아니었다면 올해 2012년, 올해 1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3,500에서 4,000억 정도 됩니다. 정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그 엘피다 파산 효과가 5월 정도부터 하이닉스의 어떤 실질이 반영됐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피다 인수권은 저희 별개입니다. 영업이익 인수권은 8천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로 환산하면 한 3만 5천 원 이상 4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또 그 하이닉스를 어떤 성장적인 면에서 계속 좋게 4만 5만 원까지 이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좋아지기는 한데 공급이 축소돼가지고 영업이익이 개선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탈환하는 데까지는 어느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한 분기 기준으로 여름 정도까지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 실적 개선세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 사실 오늘 기관들이 아마 대량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내려올 때마다 조금 전 차라리 28,000원 초입에서는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좀 올라오면 좀 비싸기 때문에 사는 것을 좀 주저해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하이닉스 목표가가 한 35,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지금 29,000원 가격이면은 당장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열려봐야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0원 정도의 어떤 여유만 둔다 그러는 거는 사는 거 괜찮다. 즉 월요일날 다시 갭상승을 해서 3만 원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도 추격해도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내려간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최근에 아마 이 28,000원, 9,000원에 한 달 정도 머물러 있다고 오늘 기술적으로 좀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 매물 조금 생기면 그때는 분할 매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들으면서 오늘 유독 많이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예, 우리 조준성 이사님한테도 뭐 하이닉스 의견, 매수, 지금 현 관점에서 분할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 좀 관망을 하자 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려운 회사들이 또 어려운 회사 인수한다는 지금 그런 뜻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네. SK가 하이닉스 인수가 정상하고 앞으로 계속 키우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로 해가지고 뭐 LP다가에 손을 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마이크론은 계속 인수 합병해가지고 커진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적용이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최태원 회장이 뭐 약간 적극적인 제스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좀 약간 재정적으로 어떤 신용 등급이 있어가지고 약간 부담은 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뭐 매수한다기보다는 의외로 뭐 삼성전자 약간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점이 3950원, 지금 29,000원에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게임을 좀 해봐야 되는데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가격대를 같이 보면서 아니면 하이닉스가 퉁 빠져줄 때 그럴 때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관망 하이닉스 확실하게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조 이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단기 순환 패턴 매매를 공략하자. 이게 순환매라는 얘기일까요?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순환 네. 매도입니다. 다 돌아가면서 네. 매물이 나와가지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어떤 그 이슈를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밥도 안 먹으면 배도 많이 고픈데 오늘 순환매가 좀 약간 돌아가면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순환매가 돌긴 돌았는데 뭐 얼마나 웃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달 3월 달 보면은 고점이 2046에서 표 잠깐 뭐 보겠는데 3월 2일 날 2046 고점 찍고 3월 7일 날 1966포인트 저점 찍고 다시 3월 14일 날 2057포인트 찍고 3월 30일 날 오늘이죠. 2002포인트 찍고 종가가 오늘 201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2000과 2050인데 2월 달까지 당겨서 보게 되면은 1950에서 2057이 온 거고 3월 달 기준 해가지고는 2057에서 오늘 2002를 이제 본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순환매로 보게 되면은 2, 3월 달에 상승 업종을 보게 되면은 섹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2, 3월 달에 상승 업종 보게 되면은 IT, 자동차, 건설, 조선, 금융입니다. 이쪽은 고점을 약간 갱신도 해주고 다시 한번 테크니컬 리바운드 한번 갔다 온 종목들입니다. 근데 2, 3월 달에 한쪽이 올라가면서 소외되고 닫힌 종목 업종 있죠. 화학, 정유, 철강,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긴축해가지고 많이 이축되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오늘 이제 최근에 그 반등 업종 보면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뭐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오늘 최근 반등 업종 해가 보게 되면은 화학, 정유, 철강이죠. 대표적인 게 호남석유인데 호남석은 뭐 32에서 33 봤는데 뭐 좀 약간 뭐 그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데 올라오고 그다음 2, 3월 달에 주도로 올라갔던 종목이 오늘 좀 약간 마이너스 낸다든지 보합 낸다든지 좀 많이 다친다든지 하이닉스처럼 뭐 약간 그런 모습 보이는데 IT, 건설, 조선, 금융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내려왔죠. 이게 보게 되면은 약간 이게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뭐 이렇게 시속 게임을 좀 하는 장세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 주식을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이번에 뭐 2, 3월 달 올라갔던 게 오늘 빠지게 되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빠진 폭에서 뭐 피보나치 수준은 어느 정도 근접한 것 같아요. 오늘 뭐 호남석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공략할 때는 이렇게 빠졌던 종목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2000에서 2050에서 돌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움직임 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뭐 5%에서 많기는 뭐 7, 8% 빠진 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패턴을 잘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 게 일단은 그 조정받던 IT, 건설, 조선, 뭐 금융 이쪽 섹터를 봐야겠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제가 화학이나 뭐 지난주에도 뭐 호남석유 32만 원 왔는데 이쪽은 이제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남석유 빼고 오늘 어제까지 해가지고 오늘 저점이 이게 많습니다. LG화학은 조금 다르죠. 엊그제였고 뭐 금호석이라든지 SO이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오늘이 저점이고 오늘이 불었습니다. 근데 호남석은 좀 특별하게 지지난주가 30만 1,500원 그 가격대 저도 사봤는데 그 가격대 저점이 해가지고 좀 약간 주도적으로 올라오는데 이쪽 차트는 일봉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간 차트입니다. 두세 달을. 아니, 2개월을 이렇게 내려간 차트가 바로 또 V자로 회복한다는 거는 조금 힘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서 바닥 따지는 게 좀 필요하겠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 흘러내릴 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흘러내렸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반등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어떤 반등이 지금 바닥 따지는 하락주가 있고 반등이 치고 나가죠. 마무리되는 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봐야 될 게 이제 많이 빠졌던 게 조선주죠. 조선주. 네. 하이닉스도 오늘 좀 짱돌을 맞았는데 조선주가 의외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많이 짱돌. 많이 터졌습니다. 한 번만 더 쳐지면은 일단은 막 사들어가야 될 가격대가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저점이냐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흔들려가지고 유럽발 이기해가지고 다시 흔들려가지고 저점 들어오면은 무조건 사는 가격대 시작점이라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대우조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이번에 호남석유가 39만 8천 원에서 30만 1,500원이 빠졌습니다. 30만 1,500원 반등이 이제 33만 원 들어왔는데 근데 대우조선 같은 건 다르죠. 3만 6천 원이죠. 그러니까 호남석유 비교하면 36만 원이겠죠. 36만 원이겠죠. 근데 오늘 저점이 3만 100원, 30만 100원, 30만 1,000원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반등폭은 호남석유만큼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3만 원대가 보시게 되면은 2월 달에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땡겼던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가격대 다시 왔죠. 이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안철수가 8만 원대 이렇게 쌍복이 들어온 겁니다. 쌍저점이.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3만 원 기준 해가지고 한 번 더 밀려서 들어올 건가. 밀려서 들어오더라도 3만 원 다시 찍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3만 원에서 반등 들어가면 3만 1,900원까지 한번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3만 1,500원이든지 뭐 해가지고 우리 하 팀장님 잘하는 5% 이제 공략이 있어가지고 대형주로 이렇게 공략을 해보는 거죠. 밀리더라도 2만 8천 원, 2만 7천 원 가게 되면 이제 주소 모으는 가격이고 3만 원대 가격이 이제 치고 나가게 되면 3만 1,500원 정도, 5% 이상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 쪽은 이제 장기 추세는 이제 좀 봐야겠지만 트레이딩으로. 네, 트레이드 개념에서는 이쪽을 봐야 되고 건설주에서는 대림산업이나 그다음에 조선주 왜 얘기하냐면 현대중공 아직 안 주고 이번에 시작하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네. 미끄러져가지고 한데 이러한 쪽 현대중을 치고 나가면 하게 되면은 가지 탄력을 받는데
하루 정도는 강하게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 건설주 보게 되면은 대림산업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외로 GS건설이 많이 빠졌죠. 상징적인 가격이 들어왔죠. 10만 원이 깨졌다는 거. 근데 이러한 가격대가 9만 5천 원 들어오면은 10만 4천 원까지 화끈하게 한 7, 8%, 9% 정도 먹여주는 가격대가 들어오는데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해요. 그런데 10만 원에 사게 되면은 납폭가들 해가지고는 현대제철이 지금 10만 원 부근인데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빠를 수 있는데 건설주에서는 일단 GS건설 10만 원 가격대에서 뭐 대림산업 반등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다음 주 코스로 해가지고 납폭가들을 공략하려면은 주도주 개념에서 빠졌던 이런 조선이나 뭐 금융 같은 경우도 KB금융 같은 경우도 4만 원 부근 정도는 괜찮은 가격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이런 쪽을 그다음에 하락주를 공략하겠다 하게 되면 의외로 호남석유가 14만 원입니다. 이게 한 14만 7, 8천까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호남석유가 아니 저 금호석유죠. 금호석유. 호남석유가 더 치고 나간다든지 힘을 발휘해준다. 그러게 되면은 SO이라든지 금호석유 가지고 이번 주 저점이나 반등폭이 뭐 1, 2% 차이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약간 눈여겨보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 중에서는 오히려 반등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쪽이거나 혹은 조선주 쪽도 추가적인 반등 노려보자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슈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 예, 일주일 만에 5%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3개 공개 받아볼 시간인데 먼저 지난주 성적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지난주 대형주. 네, 지난주 제가 대형주를 공략하자 3종목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처참했습니다. 아마 바닥 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였는데 뭐 오늘의 이슈가 됐던 것처럼 주간 다시 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하이닉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실 지금 뭐 이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 좀 데미지가 컸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차트로도 접한 것도 있고 순환 장세로 들어갔는데 어제 그제부터 약간은 그 유럽 외국인의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도세 공격적으로 나왔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거는 뭐 지나가 좀 하락폭이 큽니다만은 역시나 주가 고공권에 있을 때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고 올린 주체 세력들이 아무리 열심히 매수를 해줘도 한 방에 팔게 되면은 좀 빠졌는데 조선주의 낙폭 조금 과한 건 있습니다만 실적 지지는 앞두고 역시나 실적이 안 되는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은 올라온 섹터에 대해서 조금 매도가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성적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더 보유를 하거나 재매수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는 뭐 내용적인 면보다 오랜만에 차트적인 측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을 원형 바닥킹 패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60일선인데 우리 밑에 그 항아리 밑바닥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것을 보통 원형 바닥킹 패턴이라 그러고요. 보통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4만 원 전후 가격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약간의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 있을 때는 재반등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4월 첫 주, 사실 4월 첫 주 거의 끄트머리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 발표가 될 텐데요. 자, 다음 주에 어떤 종목 3개로 주간 5%씩 수익을 보시겠습니까? 예, 하다가 이제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제대로 떨어져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3전 전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세 종목이 다 3전 전패고 데미지도 컸기 때문에 칼 갈아오셨군요. 예, 칼을 갈았습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인데 역시나 다음 주 컨셉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수주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신고가 종목이 베팅하겠습니다. 이제는 신고가로 또 이제 하다 가지가지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목 자체가 사실은 힘 있는 종목이 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실 종목은 돼지바 쿠쿠 아이스크림을 알고 있는 롯데 삼강입니다. 롯데 삼강 사실 지금 주간 공략주 하기에는 너무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주 중간 때 계속 지켜보는 종목인데 조금 늦게 온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45만 원이라는 기술 저항은 있었고요. 가장 보면 최근에 3중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격들을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오리온의 주가가 68만 원에서 86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 그 흐름을 조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롯데 삼강은 실제적으로 하루 거래대금 20억 정도, 외국인 한 4천주 이하로 사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공략해 보시고요. 투자 팁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갭 상승한다 해봤자 1% 이상 안 나오니까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한 46만 5천 원, 현 종가 대비해서 한 5천 원, 만 원 정도 빠졌을 때 한번 사가지고 5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야 된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할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미샤죠. 예, 요새 최근에 보면
에이블 시엔스라든지 뭐 LG 생활건강 관련해서 그 좋아요. 화장품주들이 잘 갑니다. 실제로 네. 잘 가고 있는 것이. 오늘도 지금 얘는 신고가죠. 44,250원인데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내수주는요 항상 IT주가 조금 다르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수주는 항상 음봉에 사야 되고요. 종가 고가로 끝났을 때는 그 다음날 갭상승이 하게 되면은 하락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3개의 양봉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 매매 팁은 철저하게 44,000원 밑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4개의 양봉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만에 사지 마시고요. 음봉 조정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의 또 패션이죠. 환섬입니다. 기술적으로만 풀어드리면 지금 35,000원에 3중 고점을 갖고 있고요. 뭐 연초에 현대백화점의 품으로 갔습니다만은 네. 역시나 한섬의 성장성이 주목되고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팁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는 분봉을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오늘 확실하게 1시 반 이후에 갑자기 34,000원에서 급락한 흐름이 있고요. 제가 그러네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매수 밴드입니다. 밴드 32,800원에서 34,000원 밴드에서 매수를 해서 일본 기준으로 돌았을 때 조금 더 실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신고가 내고 있는 내수주 3인방, 롯데 3강, 에이블 CNC, 한섬 이 세 가지 종목이 다음 주 5% 낼 5% 공략주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 있으면 하나씩 받아볼게요. 네, 성적표 나오는 달 4월. 하지만 전통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달은 별 재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 팀장님 그러면 실적만 볼 건 아니네요. 지금 낙폭과대 순환매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요. 네, 일단은 뭐 4월 증시가 일단 박스권을 조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4월 증시가 철저하게 3월보다도 더 종목, 업종보다도 사실은 종목, 그리고 약간 비추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52주 신고가절 종목들이 아니라면 상당히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앞으로 어떨까를 제가 좀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시장의 체결 강도를 나타내는 ADR 등락 추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잘 설명드릴 거니까요. 위에 있는 파란색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2010포인트에 있고요. 빨간 것이 등락 추선입니다. ADR이라는데 20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100을 기준으로 해서 50개 종목이 오르고 50개 종목이 내리면 100입니다. 근데 75라는 것은 사실은 과매도 영역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다는 거죠. 지수 대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3월 한 달 지수를 느꼈던 흐름이고요.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붙습니다. 붙는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그게 아니었을 때는 바로 조금 전에 조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환매 장세가 들어옵니다. 지수는 다시 잡아놓고 순환매 장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순환이 돈달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소외됐던 종목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변동성은 확실하게 제가 지수 밴드를 좀 넓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60일선이 이제 1980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외부 충격 때문에 빠졌을 때는 한 1935, 경기선이라 할 수 있는 121선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밴드폭을 확실하게 3월보다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상단 2085, 하단 1935까지 열어두는 조금 변동성 확대 장세를 보겠습니다. 예, 1930밴드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조 이사님의 전략은요?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조심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유럽 얘기 다시 나오고 있죠. 1, 2, 3월 지금 채권들 다 막아냈습니다. 4월 달에 막아내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이제 유럽 얘기 다시 나오면서 중국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 큰 걱정 안 되는데, 일단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지수 보시겠는데, 독일 지수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2000 깨진 겁니다. 프랑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인데, 프랑스로 치면 우리나라 지수 하면 1980 깨진 거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죠. 1960 깨진 겁니다. 자, 스페인 보겠습니다. 스페인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1900 깨지는 양상으로 갈 모양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스페인이나 이러한 그 유럽의 위기가 거기 해결됐다가 뭐 좀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그 나라들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를 이제부터 좀 약간 심각한 생각들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4월 달에 이런 위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마이너스 20포인트, 18포인트가 이번 주에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까지는 뭐 약간 굉장히 안정적인 5일선을 계속 쳐받고 막 해줬는데, 지금부터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막 잠고 휘청휘청 하면서 위폭 아래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나라들의 지수 일봉상들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추세 내려가고 있는데, 이 충격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돼 가지고 너무 낙관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들을 한 번에 다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삼성중공을 찍더라도 3분의 뭐 3등분 한다든지 5등분을 해가지고 분할로 들어가면서 잡힌 게 반등 들어가면은 그 정도 조금씩 먹는다. 제가 3월달, 4월달 계속 말씀드리는데 1, 2월 달에 많이 벌었던 것들을 이제 픽스 시켜가지고 수익률을 이제 계좌상으로 해가지고 1%라든지 2%라든지 아니면 아예 좀 약간 큰 뭐 변동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한 번에 지른다든지 이런 걸 좀 기다리면서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할로 해가지고 좀 많이 뭐 호남석이 35만 원 많이 빠진 생각인데 30만 원까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할 전략을 4월 달부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뭐 약간 계속해서 수익률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어떤 여유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준성 이사님의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까 좀 덜 얘기했는데 IT 쪽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LG 디스플레이 한 번 더 추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조선주에서는 대우조선하고 현대미포 한번 좀 보십시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종목들 분할 매수 한번 기준 잘 세우셔가지고 한번 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 계좌상으로 한번 좀 강하게 찍을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딱 하나 집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후보군들을 아까부터 여러 차례 여러 종목을 펼쳐 얘기해 주신 바 있죠. 자, 그렇다면 하 팀장님은 콕 집어 한 종목 있을까요? 네, 롯데삼강을 사겠습니다. 아까 5% 공략주 중 네, 하나였던. 롯데삼강인데 아마 제가 포트폴리오 편입 사상 처음으로 30%를 사겠습니다. 오. 뭐 이게 이제 수익률이 안 되니까 몰빵하는 거 아니니까 예, 뭐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예. 네, 일단 모멘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11년도 10월 정도에 파스텔 유럽을 인수를 했고요. 파스텔 유럽을 인수해가지고 롯데엠과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하나의 모멘텀이고 두 번째가 올해 2012년도 롯데삼강이 한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은 한 800억인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부터 롯데그룹 내에서 단체 급식이라든지 이런 식자재 사업을 진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매출 커버에서는 10% 정도 안 됩니다만은 하나의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찾는다 측면에서 롯데삼강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한 15.65%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사고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사실 매수가가 종가 생각보다 좀 높이 끝나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좀 널찍하게 잡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 하루에 5%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1에서 3%짜리인데 오늘 시세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 매수 단가는 한 45만 원에서 47만 원 사이에서 한번 생각한다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시세 분출이 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심의 안 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한 5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37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하 팀장님 아까 5% 주간 공략주 중 하나였던 롯데삼강 눌림시 매수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하 팀장님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창원 팀장님 포트에는요. 슈캠스, 로엔, 아이고 GS건설이 있었네요. 슈캠스가 20%였는데 GS건설이 어제 그제 좀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슈캠스와 로엔은 그대로 보유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로엔도 어제 좀 타격이 있었죠? 예, GS건설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보유라기보다는 손절이죠. 손절입니다. 사실은. 지금 11만 원 정도에서 지금 밀렸는데 조선주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어떤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에 대해서 무차별 매도가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GS건설은 이틀 동안에 외국인이 30만 주, 기관이 10만 주를 매도를 했고 어제 빠진 거는 반포자이 또 3,600억 정도의 소송 이야기가 조금 시장에 루머로 돌면서 루머는 아닙니다. 사실 그 소송은 맞긴 맞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소송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맞긴 맞고요. 예. 맞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그걸 아시는 분이 예. 네. 아니 근데 그 소송의 그러니까 주도주 하시는 분인데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 편입해서 제외시키겠고요. 로엔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그 엔테 산업에 대한 성장을 줬는데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리스크 관리보다는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한번 부득이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잘하는 보유는 아니라고 제가 미리 자수하겠습니다. 유캠스 같은 경우는 조금 화학업종 오늘 순환매 돌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조금 그래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전망이 있으니까요. 휘캠스 61선 우뚝 올라서 있길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준성 이사님 포트 볼게요.
자, 50% 공격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고 계십니다. 한번 뭐 2040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졌었다가 오늘 또 한 2010선 정도에서 주 후반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하고 뭐 수익률 자체는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14,000원 이상은 뭐 이익 실현 차원, 뭐 13,000원 부근은 뭐 매수 구간은 뭐 생각하면서 좀 길게 보자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기다리면서 좀 약간 뭐가 퉁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정상 회복한다든지 약간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대체적으로 보니까 1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3월 말까지 해가지고 1년간 방송한 것 같은데 그때가 2100이었는데 지금 종합주가 2014인데 아직까지 좀 약간 헤매는 어떤 시장의 어떤 모습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일단 주식장에 있어가지고 뭐 기회라는 건 항상 기다린 사람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흥분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다리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4월에 만약에 크게 출렁출렁 안 하면 이걸 레버리지 갖고 있는 거 재미가 없겠다 싶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낙폭과대 종목도 얼른 사서 얼른 팔고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예. 잘못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귀신까지 잘 찝어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예. 잡게 되면. 반등 들어가도 저놈은 잘 올라가는데 내 거가 오늘 저점이 이제 양성 나와서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퉁 빠지게 되면 또 물려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냥 또 끔찍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자중자애하면서 저격수의 마음으로 약간 탄알만 장전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도 보유 AS 받아봤고요. 우리 하 팀장님 완성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하창봉 팀장님 아쉽게도 GS건설은 그냥 떠나보냈습니다. 슈캠스 20%, 로엔 10% 남겨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사상 처음 30% 비중으로 신규로 들어온 종목 바로 롯데 삼강입니다. 외국인이 사랑하는 내수주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2의 오리온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가는 조금 눌림시 매수라는 거, 분할 매수라는 거 좀 참조해 주십시오. 로엔과 슈캠스는 그대로 보유, 슈캠스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조준성 이사님 포스트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50% 비중인 코덱스 레버리지. 차라리 이거 들고 쭉 가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네, 다시금 14,000원대 이상 좀 와봤으면 좋겠네요. 시장이 힘을 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3월달 우리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만 3월달 들어 7% 이상 빠졌었던 중국 상하종합지수가요. 오늘까지도 반등 잘하면 못하고 나흘째 미끄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요일날 중국의 제조업지수 나오니까 꼭 확인하고 월요일장 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일입니다. 설경제TV가 증권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손잡고 저희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조준성 이사님, 하창봉 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4월달 2분기 첫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